자, EBS 온라인 클래스에 관한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강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강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로그인이 편하게 될 수도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내 클래스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를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있군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먼저 화상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좌 관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관리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화상 조종래가 있죠. 그래서 화상 조종래에 들어가서 자, 조회 연습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시 1분이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저장을 눌러봅니다.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화상 수업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이 아래 선생님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얘를 클릭하면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상 조종래 예시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밤 9시 2분이기 때문에 9시 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은 좀 길게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강의를 더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예 23시 0분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학생을 지정할 수 있고 전체 학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전체 학생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 학생 지정으로 하면은 참여 학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학생으로 해놓고 조회인지 종래인지까지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강의가 오픈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강좌 구성 목록으로 들어가면 조회 연습입니다 하고 오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만약에 내일 걸 생성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검색 날짜를 좀 다르게 선택을 하면 돼요. 검색 날짜를 12월 31일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조회 종래가 나오겠죠. 그리고 화상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원래 뭐가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F5키를 누르거나 뭐 공지사항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지금 어때요? 화상 조종래 입장 28일 21시 5분이라고 여기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설정을 먼저 한번 볼 텐데 카메라에서 지금 검색에서 카메라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가 검색이 되거든요. 카메라가 검색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가 검색이 안 된다면 설정에서 잠깐만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설정 앱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눌러보는 거죠. 카메라를 눌러보면 카메라 개인정보 설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앱에서 카메라 액세스하도록 허용 이게 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액세스가 켜져 있으면 이게 꺼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정해서 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여기 화상 조종래 입장을 눌러 보시면 화상 조종래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이게 화상 조회 연습입니다. 화상 수업 입장이라고 뜨는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됐으면 지금도 시간 살짝은 안 됐는데 이게 5분 전쯤부터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약이 걸려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입장을 해보면 화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왼쪽 위에 카메라 사용과 마이크 사용에 대한 권한을 요청해요. 선생님 참고로 지금 크롬 브라우저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는 다 이제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허용을 한번 해볼게요. 허용을 해보면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의 기본 값이 설정이 됐죠. 이게 맞는 것인가?
뭐 맞겠죠. 카메라 그리고 뭐 스피커에 대한 기본 값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이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얘를 확인하면은 제대로 마이크가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수업 준비가 되셨나요? 수업 시작을 클릭하면 학생 입장을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을 클릭하면 이제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걸 먼저 학생도 입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생 입장을 할 때, 여기서 또 이걸 잠깐 알려드려야 되는데, 뭘 알려드리냐면은, 여기서 클래스 주소, 선생님은 이제 그 단톡을 쓰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에 단톡을 쓰는데, 클래스 주소 복사를 누른 다음에,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 방에 입력을 해주시면 학생이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기본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사파리에서 열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메신저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클래스를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되었습니다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그 카카오톡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고 전송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뜨겠죠? 그럼 이제 학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학생의 주소도 같이 학생도 이제 자, 학생 화면도 같이 볼 건데요. 학생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보면 이제 여기 EBS 온라인 클래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에서 사파리 열기를 눌러야 돼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사파리 열기를 눌러야 되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이제 학생들이 아는 번호로 입력을 한번 하면은 자꾸 이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화상 조정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설정에 들어가면은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팝업 차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꺼져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기본 설정 자체가 팝업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팝업 차단을 항상 해제를 해주고 나서 사파리를 조정래를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상 수업 입장을 눌러보겠습니다. 화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나오고 지금 교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학생 이름도 나오게 돼 있고 닫기를 누르면 팝업 윈도우를 열려고 시도 중입니다라 나오고 허용이 나오고 카메라가 접근한다고 나오고 또 허용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를 꺼야 되는 게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끄고 화상 수업을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약간 하우링이 나는데요. 소리를 좀 줄여서 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둘 다 접니다. 참고로 둘 다 저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히려 그 화상 카메라에 이제 화질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 학생의 화질이 더 좋게 나오는데 일단은 카메라 끄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이제 4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화면 공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화면 공유하는 거를 지금 내가 어떤 화면을 공유하느냐 이거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창과 그리고 크롬 탭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학생한테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보여드리면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크롬 탭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얘가 만약에 공유가 된다 그러면은 공유되는 화면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학생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를 끄고 싶으면 화면 공유 중단을 누르면 이게 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보드인데 이게 유용하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여기 당연히 필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실시간 필기는 안 되고 한 번 줄을 긋고 나서 그리고 도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색칠을 하는 도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두리의 두께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동그라미를 했을 때 테두리의 두께를 두껍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지우개로 일부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또 모두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텍스트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문자를 문자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다 쳐야 나오나 보다. 이게 이렇게 완전 다 쳐야 입력이 되네요. 선택을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올리는 게 가능한데 선생님이 지금 마땅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딱히 사진을 올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진을 뭘 올릴 수 있을까요? 사진을 뭘 올릴 수 있을까? 사진을 이대섭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런 이걸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사진을 올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필기를 여기다 하는 것이죠. 야! 내 사진에 낙서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 근데 이 결정적이고 웃긴 게 뭐냐면 사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는 건 가능한데 사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건 가능해요.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진을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를 중지를 했을 때 다시 화이트보드를 올리면 그 사진이 똑같이 나와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게 큰 크리티컬한 단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좋은 채널이 있죠. 달세뇨 필름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달세뇨 필름이라고 검색을 하면 달세뇨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영상 중에 하나를 이제 공유를 해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유튜브 주소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유튜브가 재생이 돼요. 유튜브가 재생이 되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롤바를 끌고 왔다. 끌고 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생한테도 끌고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멈춘다. 그럼 학생도 멈춰요. 근데 이게 그럼 학생이 이미 재생을 할 수 있느냐? 학생이 플레이를 눌렀을 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스크롤바를 이렇게 당겨와도 안 돼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생 이거 하는 데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게 딜레이도 없습니다. 가지고 왔었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약간 크게 딜레이도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문서를 올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자 공부를 한다. 근데 엑셀 파일도 올라가나? 엑셀 파일 안 올려봤는데 엑셀 파일 한번 올려볼게요. 엑셀 파일이 올라가는데 좀 희한하게 올라갔네요. 어쨌든 엑셀 파일을 좀 예쁘게 올릴 수 있는 게 없나? 문서. 예를 들어서 한자 시험 파일이다. 한글 파일이에요, 이건. 한글 파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필기도 가능합니다. 필기도 가능한데 학생은 아직 필기가 불가능해요. 학생은 필기가 불가능하고요.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거 가능합니다. 또 다른 파일은 뭘 올릴 수 있을까? 한글 파일은 올릴 수 있는 게 확실하고 PPT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PT 같은 거를 선생님이 지금 PPT를 PPT 올릴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PPT 근데 이게 PPT들이 다 파일이 좀 센 거라서 이게 돌아갈래나 모르겠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오, 그래도 빨리 변환되는데? 오래 걸리나? 이게 웹하드라서 좀 변환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좀 기다려 보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열렸어요. 우와, 올렸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PPT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수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거 되게 PPT 잘 가지고 와서 수업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PPT 되고 PDF도 됐었어요. 선생님이 해봤을 때는 PDF도 되는 것 같았는데 PDF 파일이 지금 마땅하게 없어서 PDF가 없는데 PDF 파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렇게 되고 채팅도 가능하죠. 선생님이 채팅을 입력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 파일이 사진 정도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채팅을 보면 사진을 뭘 올렸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아마 한글 문서나 이런 건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일을 올렸을 때 이건 이제 열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의 그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학생도 올릴 수 있어요. 학생도 사진 같은 경우를 사진 보관함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진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채팅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으로 가능한 그리고 학생 목록 보는 거에서 학생 목록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면 학생이 채팅 잠깐 끄고요. 채팅 잠깐 끄고 학생이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손을 들면 여기 손이 나오죠. 선생님이 손을 내릴 수도 있고요. 손 내려 이렇게 선생님이 손을 내릴 수도 있고 학생이 올렸다가 학생이 스스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음소거를 강제로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음소거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의 환기 기능이 가능한데 이거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83을 흰색 상자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요. 83을 이렇게 눌러야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얘는 뭐야 얘는 학생을 내보낼 필요 없죠. 네,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발표자로 지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학생을 발표자로 여기 보면 이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공유를 사용해 친구들과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학생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럴 땐 학생이 공유가 가능한데 뭐 화이트보드로 아까 그게 다시 나왔네. 근데 이게 필기하는 게 학생이 필기하는 게 가능해요. 학생이 필기하는 게 그리고 학생이 모두 지우기를 학생 필기가 가능합니다.
학생 필기가 가능하고 또 여기다가 교사 필기도 가능해요. 근데 원래 선생님이 그 공유를 했을 경우에 학생 필기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야 문제 좀 풀어볼래?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뭐 필기를 하거나 과제를 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다른 색깔로 뭐 굿,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하는 말도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공유를 중지를 시킨 다음에 근데 이 유튜브 공유나 문서 공유도 일단 가능하지만 학생은 뭐 발표 위주니까 그게 사진 위주의 발표가 좋지 않을까 혹은 PPT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휴대폰이나 패드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의 그 발표를 멈추게 되면은 발표자 지정에서 해제가 되고 지정이 해제가 되었는데도 필기가 가능하네. 이거 다시 공유 꺼야 되는데. 공유 끄고 이제 공유란이 없어졌죠. 원래 발표자 지정이 끝나면 공유란이 없어져요. 공유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두 음소거 하는 것도 가능하고 퀴즈 내는 게 없었는데 퀴즈 내는 게 생겼네요. 퀴즈 내는 게 없었는데 퀴즈가 생겼습니다.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지선다형의 문제 오지선다형, 단답형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퀴즈 여기서 뭐 잘생요는 잘생겼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정답은 O라는 거죠. 퀴즈 출제하기를 딱 누르면 퀴즈가 나갔나요? 퀴즈 출제하기를 눌러 퀴즈를 아까 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가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네. 퀴즈 문제가 퀴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퀴즈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퀴즈를 발생요는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퀴즈를 출제하면 되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겠습니까? 예. 학생들이 답안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수업 채팅창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수업 채팅창에 복사를 한 다음에 수업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업 채팅창에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면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이 퀴즈를 출제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문제를 풀어주세요. 달생이는 잘생겼다. 그래서 예, 아니요 고를 수 있는데 얘를 고르고 제출하기를 하면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런 게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새로 고침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새로 고침을 해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정답이라고 여기 제출 시간까지 아예 친절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퀴즈 이건 없었는데 퀴즈가 생겼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소거 할 수 있고 녹화 당연히 가능합니다. 녹화 가능하고 이 녹화는 이메일로 전송이 돼요. 녹화한 것이 이메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한다고 나오죠. 녹화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녹화는 이따가 어디에 녹화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을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설정을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리 비우기가 있고 수업 종료가 있어요. 자리 비우기는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수업 종료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업 종료는 그대로 이제 클래스를 종료하는 것이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좋은 점이 일단은 뭐 퀴즈도 생겼고
저 같은 경우엔 공유해서 문서 공유해서 필기하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시간 녹화도 당연히 아니 그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그 화상 조정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으로 개설을 해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수업으로 개설한다는 것 일단 얘는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종료를 하고요. 학생도 수고 많았어요. 학생도 수고 많았고 그럼 잠깐만 선생님 자리 비우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 보면 조정내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조정내에서 화상 수업을 다시 입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료를 해버리면 학생들도 그냥 다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종료를 하면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나오면서 학생도 이렇게 수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학생도 완전히 수업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퀴즈, 온라인 클래스 아까 화상 조정내 말고 강좌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강좌를 이렇게 운영 강좌 관리에서 너 그만 나와줘. 빠른 강좌 만들기에서 새 강좌 만들기 일반적으로 강좌 만드는 방법으로 화상 강의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이고 수학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강의 수는 하나만 올릴 거예요. 하나에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수학 화상 강의 이렇게 넣는 거죠. 수학 화상 강의라고 누르면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개설을 하죠. 강의 개설을 한 다음에 너 그만 나와 이제. 영상, 문서, 이미지, 텍스트, OX 퀴즈, 토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화상 수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예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일로 지정한다고 해봅시다. 내일로 지정을 하면 09시 정도로 지정을 하고 12월 29일 날 10시까지 지정을 하고 참여 학생을 지정할 수 있고 클래스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첨부 파일 PDF 같은 것도 PDF나 PPT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강좌 오픈을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수학 화상 강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제 강의를 한번 보면 공지사항 들어갔다가 다시 배움터에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12월 29일 공부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강의는 플랫폼 자체만 안정화가 잘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그 공유 아이고 목소리 왜 이래? 공유해서 이제 문서 공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퀴즈 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파리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